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사 또 산업기사에 나오는 알고리즘 문제 가운데서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나오는 자바 언어도 역시 C 언어처럼 대체로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언어는 C 언어의 표현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C 언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역시 C에 대한 부분을 먼저 들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이어서 자바를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C 언어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명령하고 또 지시하고 기술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흔히 명령형 언어 또 내지는 절차형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바는 객체 지향형 언어입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객체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객체들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객체 지향형 이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두 언어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프로그래밍의 근본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C 프로그래밍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을 놓고 아예 새롭게 개념을 잡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는 자바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길게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자바 언어의 객체 지향적인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지문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 자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출력될 것인지라고 묻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괄호 넣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C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앞쪽에서 7가지 사례를 가지고 C 언어에 관한 이해를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이 자바 프로그램 7가지 사례를 가지고 역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는 C 프로그램 7가지하고 1대1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끝에 가서 자바 언어가 객체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특성을 짧은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3개 정도의 두세 개 정도의 예를 더 들어서 자바 언어에 관한 확실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C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뤘었는데요. 두수 10과 25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파일 이름이 exam1.java C는 .c로 끝나는데 자바는 .java로 끝납니다. 그러면 exam1.java라는 그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 있죠? 파일의 이름이 이 프로그램 상에서 보시면 클래스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public class exam1. 자, exam1은 앞에 설명드렸던 프로그램의 파일명하고 같죠. 그리고 이제 exam1에 관한 클래스 정의가 이 중괄호 열기부터 중괄호 닫기까지 첫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클래스들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클래스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이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하고 이름이 같은 게 존재해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이 클래스를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씩 추출한 것을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객체의 기본 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클래스 안에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C에서 보았던 메인이 특이한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public, static, avoid, main, 그리고 괄호 열고 string, 배열, args, argument string이라는 뜻이거든요. args, 괄호 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브레이스 열고 닫고 본문이 되어 있죠. 자, 여기 main은 C에서는 보통 main function 그랬는데
이 객체나 클래스에서는 펑션이란 말 대신에 이제 메소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펑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메소드라고 그래서 그 객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이 펑션 형태로 표현하고요. 자, 메인은 자, 메소드입니다. C에서 말하는 이제 펑션과 같은 거죠. 이 exam1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요 괄호 안에 보시면 스트링하고 배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스트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글자 문자열인데 스트링인데 스트링들의 배열로 되어 있는 args 아규먼트 스트링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죠. 이게 C에서는 argc, argv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부터 이런 파라미터 값을 받아들여서 뭘 하냐면 void입니다.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고 그리고 앞에 이제 publ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ublic은 exam1에도 클래스 앞에 public 여기 지금 main이라는 메소드 앞에도 public 그래서 클래스라든지 그 메소드라든지 또 내지는 이제 이 안쪽에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그런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성에도 역시 이런 퍼블릭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뭐냐면 공개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exam1이라는 클래스는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퍼블릭과 반대되는 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은 이제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외부에서는 접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메인이라는 것도 역시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해서 불러서 쓸 수 있고 그 외부라는 게 사실은 시스템이겠죠. 근데 여기 스태틱이라는 게 있죠. 이 스태틱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스태틱은 흔히 말했을 때 요 그 클래스가 객체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도 역시 그 객체에 따라서 메소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 자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앞에 static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메인을 선언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메인 메소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메인 메소드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부터 9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C와 거의 같은 형태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um, a, b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정수형으로 선언했고요. 다섯 번째 줄에는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여섯 번째에서는 b에다가 25, 일곱 번째에서는 sum은 2에서 값을 넣었던 a하고 b를 더한 값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은 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제 패키지 안에 보면 이 출력을 지원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 println, 줄 바꿀 때 하는 출력문인데 println 하고 sum 그러면 sum 값을 찍어주고 출력해주고 줄을 바꾸도록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메소드들이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바에 보시면 맨 처음에 import라고 그래서 import라는 게 이제 수입하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건데 import 한 다음에 이런 메소드나 아니면 어떤 클래스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를 쭉 써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 가운데서 java.lang으로 시작하는 패키지는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java.lang 안에 이 system.out.println 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클래스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객체들, 자신의 객체들이 생성될 수 있는 기본 틀을 말합니다. 각 클래스에는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속성, attribute라는 게 있고요. 이게 주로 이제 변수, 뭐 클래스 변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주로 이제 메소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이 되면 해당 클래스의 이 속성과 기능도 그대로 유전을 해서 다 담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의 파일명이 exam1.java인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한 개가 반드시 프로그램 내부에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줄처럼 public class exam1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ublic, private 이런 걸 대개는 이제 한정자, modifier라고 하는데요. publi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는 의미가 그렇죠. 다른 데에도 접근하는 것이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지금 선언한 public이라고 선언한 클래스 exam1을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접근 한정자 public 같은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패키지라는 거는 여러 클래스가 모여 있는 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한테는 허용하지만 다른 패키지,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메인 이렇게 되어 있고 리턴 값이 없으니까 void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받는 아규먼트 스트링들이 스트링의 배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 앞에는 public static 이렇게 한정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는 매개 변수 args를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작업을 한 다음에 반환 값이 이 경우는 없어서 void라고 선언되어 있는 이 클래스 exam의 기능이다,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 arg는 괄호 안에 보면은 스트링하고 배열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스트링이라는 게 이제 문자열이고요. 문자열들의 배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지만 자바는 기본적으로 다 객체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스트링 클래스로 이런 스트링 배열이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내부의 여러 가지 메소드들도 같이 더불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자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앞에 public은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이 메인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이 private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클래스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걸 객체 지향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형 언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짤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감출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한정자는 뭐 퍼블릭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프로텍티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클래스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또 클래스의 이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 앞에 또 클래스의 기능을 나타내는 메소드 앞에 각각 사용이 됩니다. 자, 스태틱이란 말이 메인 앞에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객체 내부의 메소드를 불러 사용하는 것이 객체 지향에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객체를 불러 사용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에서 직접 어떤 메소드를 불러 사용할 때는 static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가 바로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exam1.main 지금 해당 클래스가 exam1이죠. 이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를 이렇게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클래스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변수 앞에 static이란 말을 붙이게 되면 자, 이거는 앞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처럼 클래스 변수가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객체들이 생성됐을 경우에 그 객체들 사이에 공유되는 변수를 쓰고 싶을 때 이 클래스 변수, static을 붙인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바 언어도 C처럼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변수 앞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어떤 속성들을 나타내는 장소죠. 그 변수들 앞에
타입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이제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하고 레퍼런셜, 참조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에는 8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크게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수형에는 바이트, 쇼트 인티저, 그냥 일반적인 인티저, 롱 인티저, 캐릭터. 그다음에 실수에는 플로트와 더블, 이건 C하고 같죠. 논리형에는 불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의 정수형이라든지 불린 타입의 논리형은 C에는 없고 자바에만 있는 그런 형태고요. 불린 타입 같은 경우는 true, false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바이트에는 이제 8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는 포인터 자료형이 없습니다. 포인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레퍼런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참조형 자료형 안에는 특정한 변수에 접근할 그 객체에 관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포인터 자료형을 대신하죠. 그래서 이 참조 자료형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오려면 2번의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소를 읽어오고 두 번째는 그 주소에 따라 값을 읽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원에서 참조형 자료를 쓰는 것은 클래스형,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형, 배열형, 열거형, 이게 전부 4가지가 쓰이고요. 그리고 그 메인 메소드 안에서 쓰였던 args 얘는 역시 배열형 변수로서 참조형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 표준 입출력 문으로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rintln은 어떤 값을 프린트한 다음에 줄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처럼 이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 쓰려면 이제 임포트 문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한 다음에 java.util. 뭐 이렇게 명시하는데, 별표를 하게 되면 자바 밑에 util 밑에 있는 모든 유틸리티를 다 임포트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패키지 경로 가운데 java.lang이라는 패키지는 임포트문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system.out.println 같은 메소드는 이 java.lang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지 않고도 그냥 쓰는 거죠. 이 java.lang 안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게 가장 큰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바원의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또 밑에 딸려 있는 하이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력할 때 줄바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system.out.prin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줄바꿈을 하지 않게 되고요. println이든 print든 여러 항목을 이어서 출력하려고 하면 덧셈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concatenation, 접속이라고 하는데, 스트링과 스트링을 연결할 때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죠. system.out.println을 보시면 그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있죠. 두 수를 더하면 이라는 스트링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한 다음에 su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스트링과 sum의 값이 연속해서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앞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들을 앞이나 뒤에 문자열로 넣어줄 경우는 이렇게 출력물에 관한 가동력이 많이 좋아지죠. 자, 자바 언어도 C 언어처럼 주석이 있는데 C 언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C처럼 슬러시하고 별표, 슬러시 스타부터 스타 슬러시까지 이렇게 이제 코멘트문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문장의 맨 앞부분에 슬러시 2개를 해서 그 줄 끝까지를 주석문을 쓰기도 하고, 자바는 좀 다른 점이 자바독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다큐멘테이션을 저절로 만들어주는데, 만들 때 이 주석 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려면 슬러시 별표 그리고 별표 슬러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주석 부분은 똑같지만 별표가 2개 있죠. 이 부분은 자바독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 작업할 때 자동으로 주석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 프로그램에 관한 가장 간단한 예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